매주 목요일은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연결해서 소비자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요즘 해외여행이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여행들을 많이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휴가철 여행지에서 즐거워야 할 여행이 렌터카 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렌터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어느 정도 생기고 있습니까? 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확인해 봤는데요. 2019년은 276건, 네. 2020년에는 342건, 작년인 2021년은 339건이 접수돼서 총 3년간 957건이 접수됐는데요. 보시다시피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중에 제주 지역은 422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역시 제주가 제일 많군요.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 현황을 월별 또 서비스 형태별로도 확인해 보셨다고요? 네, 먼저 월별로는 6월과 7월에 전체 건수의 22.7%인 218건이 접수돼서 집중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9월과 1월 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형태로는 하루 단위로 이용하는 단기 렌터카와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시어링, 그리고 12개월에서 60개월 동안 계약하는 장기 렌터카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 카시어링 서비스는 지난 3년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고요. 다른 서비스 유형들에서는 단기 렌터카가 매년 평균 150건대, 장기 렌터카는 70건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렌터카 서비스 가운데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카 쉐어링 서비스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카시어링 서비스에 대해서는 피해 유형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구제 유형이 사고 관련이었고요. 네. 총 275건의 카시어링 접수건 중에 사고로 인한 분쟁이 106건으로 38.6%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수리비라든지 면책금이나 휴차료를 너무 많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소비자가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사이에 과도한 페널티를 청구하는 사례도 다소 확인되었습니다. 네. 카 쉐어링 서비스 외에 단기나 장기 렌터카의 피해는 어떤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까? 네, 단기나 장기 렌터카를 대상으로는 그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 예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계약 내용과 다른 차종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약속한 시점에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계약 관련 피해가 약 50% 정도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주요 소비자 피해 가운데 대표 사례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고 관련 대표 사례인데요. 소비자가 후진을 하다가 발생한 접촉사고를 렌터카 회사에 전달을 했더니 사고 경중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면책금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면책금의 종류와 그 금액을 보면은 대인대물 면책금으로 각각 50만 원씩과 휴차 보상료를 30만 원으로 해서 총 130만 원이나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사고 정도를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렌터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계약서의 환급 규정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확인할 여유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에 환급 규정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면책금이나 수리비 한도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요. 요즘은 소비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차량을 인수할 때 외관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꼭 기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놓으시는 소비자분들도 계시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해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에게 수리 견적서라든지 정비 내역서를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렌터카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은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는 분쟁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는 사업자와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법무법인 효성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어집니다.